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 박진구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것은 잘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또 과학을 준비한 학생인데 수학에는 또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계속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고난도 킬러 문항은 잘 맞추는데요. 쉬운 문제, 단순 계산이라든지 또 쉽게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설마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꼬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이것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어떤 태도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험 문제는 척척 푸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왜 이렇게 점수가 만점이 나오기 어려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도 너무 잘 풀고 어려움 잘 풀지만 학교 내심 시험에서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 단원 평가에서 쉬운 문제를 풀리기도 하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재성 있는 아이들은요, 지적이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 희열이 더 큽니다.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서 뇌를 풀가동시키고 그러면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엄청나죠. 하지만 쉬운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는 지루한 노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뇌가 좀 죽어있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되죠.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보이면 속도를 내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격이죠. 그래서 머리 회전 속도는 손이 못 따라가서 생기는 입출력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요, 아는데 실수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창의성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정밀함도 있습니다. 이 정밀함도 창의성과 비등할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낼 때도요, 그 작은 차이를 잘 분석하고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쌓여서 또 아주 큰 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섬세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재학교 입시에서도 내신을 잘 받아서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것은요, 사실 성실함과 꼼꼼이라는 그 역량 부족에 있어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잘 풀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영재학교 입시의 기본적인 덕목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 인식한다면 내가 쉬운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되게 성실하게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펜, 즐기 이런 구호가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요. 머리로 암산하는 게 멋있는 건 아니에요. 네, 머리로 암산해서 다 맞추면 너무 좋지만 때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일수록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요. 쓰는 것이 진짜 고수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집을 풀 때도 답만 딱딱딱 맞히는 것보다는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논리로 식을 써보면서 그 문제들을 또 제대로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연습이 될 때에 학교 내신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너무 쉬워. 대신에 선생님이 너 같은 똑똑한 아이를 낚으려고 어디에 함정을 팠을까? 라고 접근하게 하세요. 그래서 단위 바꾸기, 자연수 조건 등 사소한 함정을 찾아내는 것을 게임처럼 여기면서 쉬운 문제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검사는 거꾸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푼식을 눈으로 다시 보면은 뇌는 이거는 맞다. 이미 같은 방법으로 몇 번 풀었는데 맞았어. 라고 해 넘기게 되는데요. 쉬운 문제일수록 다른 풀이법, 다른 대입법, 또 그래프 그리기 등등등 검산하는 습관을 들이면서요.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도전의식을 가진다면 우리 영재 아이들도 흥미롭게 쉬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영재아이들도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쉬운 문제를 또 한 번 더 두드려 보면서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화내지 말고 기록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이 쉬운 걸 왜 틀렸어? 정신 안 차렸어? 라고 해서 화를 내시기보다는요, 아이는 이미 그전부터 많이 억울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더 무너져 있습니다.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몰라서 틀린 문제와 실수로 틀린 문제를 모아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옆에다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적게 하는데요. 이것은 몰라서 틀린 문제인지 아니면 또는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 구분하고 또 그 이유를 적게 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아이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거는 쉬운 문제인 건 맞지만 내가 그동안에 쉬운 문제에서 자주 실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것은 아이의 머리가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는 다만 그 좋은 머리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생마 같은 우리 아이지만 명마로 키우는 그런 학습법으로 아이들을 잘 끌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도 야생마 같은 아이들을 명마로 키우는 좋은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영재 아이들이 쉬운 문제를 틀려서 억울해한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쉬운 문제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다져가면서 풀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고요. 또 혹시나 이 이후에 질문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